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에도 평일을 열 예정이고 최종 결정문은 오늘 오후 또는 선고일인 내일 아침에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결정문을 일부 수정했고 낮에는 수정된 부분을 각자 사무실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부터 다시 평의가 소집돼 논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조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 선고 전까지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헌재 건물 대부분 사무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고 재판관들은 구내식당 등에서 따로 식사하면서 일반 직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그제 평결을 마치고 선고일을 통지한 만큼 막판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뒤집힐 일은 없을 거라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변론기일처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선고 전에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선고가 날 때까지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SBS 한광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5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결론은 8대 0으로 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은 위헌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 유일한 통제 수단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거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선관위 장악 등은 모두 위헌 위법성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소추 기각도는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학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고 4대 4 정도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을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대3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렸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정리 못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한 것도 좀 실수였지 않는가. 결론과는 별개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선고할 양이면 차라리 변론이라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 쭉 했어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했으면 변론을 한 7, 8번 더 열어줬으면은요. 진영별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는 만큼 선고 전의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우리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결정을 통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경우 2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둘째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와 국민투표 관련 헌법 수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극적, 수동적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점,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점,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은폐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활동 방해 등이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지 여부와 더불어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사실로 인정할지와 사실로 인정된 행위들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지가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체제로 가장 먼저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명 재판관이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일부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정 의견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도 위헌 위법이란 별개 의견을 보탰습니다. 가장 최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법리 해석이 갈리면서 의견이 4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소추 사유 5가지 중 1가지가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4명, 5가지 사유 모두 위헌 위법 아니다 1명, 5가지 사유 중 2가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 1명, 절차상 하자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2명이었습니다. 앞선 사건들에 비춰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정정미 재판관은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쟁점이 완전히 다른 앞선 사건 결과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전원일치가 나오든 의견이 갈리든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법리 해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별개의 의견으로라도 결정문에 담아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배정한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 오늘 오후 6시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약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3,750대 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기록을 이미 한참 넘어섰는데 방청 신청이 내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 낭독을 직접 들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 이 주문을 재판관이 언제 읽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헌재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을 당시 주문은 오전 11시 21분 가장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될 당시엔 선고 2분 만에 주문을 먼저 낭독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